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일요일이고요. 밤 10시입니다. 네, 저는 자기 전에 상추씨 한 편 찍고 자고 싶어가지고 녹음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안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할게요. 하윤이가 후두염에 걸렸습니다. 얼마 전에 열이 좀 많이 나고 좀 아팠는데 오늘은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거든요. 아직 약을 먹고 있긴 하지만 열도 안 나고. 근데 제가 목이 좀 아프기 시작하네요. 네. 하윤이가 꼭 어디 아프면 그 다음은 저랑 유자씨가 아픈 것 같은데 목이 뭐 붓는다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있잖아요. 이제 한 30-40년 이상 살아온 어른들이라면 대충 이 감이 좀 오잖아요. 감기다 하는 느낌. 내일이면 목이 좀 부을 것 같다 하는 정도의 그 편도에 뭔가 그 평소와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불안하네요. 애기도 보고 뭐 집안일도 하고 일도 하려면 체력이 이제 중요한데 아프지 말아야 할 텐데.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목에다가 좀 뭐를 좀 두르고 잘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는데 유자씨는 친정에 갔고요. 하윤이를 데리고 저는 집에서 혼자 일을 했습니다. 일요일 거 영상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오늘 영상이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길이가 길었어요. 27분이었나 뭐 그 정도 됐었고 원래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거의 28분인가 이 정도였는데 조금 편집해야 될 부분이 생겨가지고 편집을 하고 했더니 영상이 조금 이제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평소에 만들던 것보다는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뭐 기획안도 하나 쓸 게 있어가지고 기획안도 하나 쓰고 유자씨도 친정에 갔는데 친정 가서 논 건 아니고 유자씨도 또 일할 게 좀 남아 있어가지고 친정 가서 하윤이 틈틈이 보면서 아니면 장인 장모님께 좀 맡겨놓고 일도 좀 하고 그리고 잠도 좀 자고 쉬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집에서 일하다가 집에 이제 미역국이 있어요. 유자씨가 저 생일 때 끓여줬던 건데 유자씨 회사에서 받은 소고기로 국거리용으로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리는 대부분 제가 맡아서 하고 있긴 한데 유자씨도 또 하면 잘 합니다. 요즘에도 레시피가 워낙에 잘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요리에 대한 뭐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레시피 보면서 하면은 요리를 곧잘 하는데 미역국이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기가 또 많이 들어있으니까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고기가 한우 2플러스였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좀 부드럽더라고요. 마블링이 좀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한우 뭐 이렇게 하면 아니 뭐 호주 소든 미국 소든 한국 소든 다 똑같지 뭐 한우가 뭐 이렇게 대단한가 싶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돈이 식비를 뭐 좀 줄이면 좋으니까 이제 가성비를 따질 때 뭐 호주산이나 이제 미국산 같은 거 먹다가 가끔 이제 선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가 따로 구입을 해서 가끔 또 한우를 먹고 아니면 선물 받은 것들 중에서는 아니면 명절 때 들어오는 소고기라던가 이번처럼 2플러스 한우 이런 것들은 이제 마블링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걸 먹어보면 이래서 사람들이 한우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제는 그래서 하윤이 이제 집에 오고 유자씨랑 같이 저녁 때 하윤이 좀 보고 좀 쉬다가 다시 저녁 때 일 좀 하다가
한 9시 반쯤 되니까 뭔가 하루 종일 너무 이제 집에서 일만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좀 해야겠다 싶어서 노트북 챙겨서 근처 카페로 나갔습니다. 그 사당역 근처에 할리스 카페가 있는데 주말에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은 밤 12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2시간 정도라도 일하면서 조금 이제 힐링을 하자, 네. 이런 생각으로 장비들을 다 챙겨가지고 나갔었고, 그 옆에 탐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2시까지예요. 새벽 2시까지. 그래서 혹시라도 일을 하다가 뭐 일이 좀 늦게 끝나거나 아니면은 일을 더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탐탐에다가 자리를 잡고 하는 게 여러모로 괜찮죠. 네. 근데 그 탐탐은 예전에도 거기가 되게 오래된 탐탐이거든요. 예전에도 몇 번 갔었는데 뭔가 좀 공기가 탁하다고 해야 되나? 뭐 흡연실이 뭐 있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뭔가 들어갔을 때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카페들도 사실 뭐 아파트처럼 뭐 맞바람이 친다던가 뭐 베란다가 양쪽에 있어서 이렇게 바람이 통한다던가 뭐 이런 구조는 대부분 아니고, 보통은 이제 출입문이 하나 있고 한쪽에는 그냥 매장이 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환기가 되는 구조는 아마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유독 그 카페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환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공기가 좀 탁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어제도 살짝 먼저 탐탐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역시나 공기가 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안에서 흡연실을 찾아봤어요. 혹시 흡연실이 있나? 내가 모르는? 근데 대충 찾아봤을 때는 못 찾겠더라고요. 요즘에 뭐 카페에 흡연실이 아마 대부분 거의 사라졌죠? 이제 있으면 안 되나? 예전에는 흡연실 있는 카페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탐탐을 갈까 하다가 그냥 할리스로 갔고, 그리고 할리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더 최근에 생긴 카페이기도 해서 안에 내부 매장 인테리어도 좀 더 예쁘고 밝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커피를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뭐 카페를 차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두 카페가 그런 것들을 평소에 좀 유심히 봐두면 나중에 언젠가는 써먹을 일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카페를 좀 자주 못 가고 있긴 한데, 유자씨 이제 복직하기 전에는 유자씨랑 하윤이랑 해가지고 카페도 많이 다니고 밖으로 좀 많이 이제 쏘다녔는데, 그럴 때도 가보면 뭔가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느낌의 카페 아니면 베이커리 카페인데 묘하게 한쪽에 더 끌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평소에 조금 더 유심히 봐두면 나중에 뭐 카페를 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들 또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장사한다고 저번에 한번 얘기 꺼냈더니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압니다. 네, 장사가 힘들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그런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그때 그냥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생각 정도 좀 해보고 뭐 생각하는 걸 넘어서 그냥 알아보는 거 정도까지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 뭐 그렇게 막 진지하게 네, 고민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또 밤에 주무시려고 네, 상추씨 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실까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한 2시간 정도 했더니 일이 얼추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집으로 이제 기분 좋게 왔죠. 오려고 하는데 살짝 이제 좀 뭐랄까 심리적인 허기랄까? 배가 엄청 고픈 건 아닌데 그렇다고 무얼 막 먹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토요일 밤을 이대로 자기에는 좀 이제 뭔가 아쉬운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집에 가서 맛있는 것 좀 먹으면서
유자 씨랑 재미있는 영상 같은 것도 좀 보면서 이 토요일에 뭔가 기쁨을 좀 더 길게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당역 근처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노점상이라고 해야 되나? 노점상의 그 정의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뭐 불법 이런 뭐 포장마차나 노점상 이런 거 말고 그런 시에다가 이제 허가 받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철로 이렇게 틀이 되어 있는 그런 가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구두 이제 수선하는 그런 집들처럼 이렇게 뭔가 지붕이 있는 컨테이너 같은 그런 데서 이제 파는 떡볶이나 뭐 분식류들 그런 거 파는 가게들 있잖아요. 거기 중에 이제 닭꼬치를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가서 닭꼬치를 한 서너 개 포장해서 유자 씨랑 같이 나눠 먹으면 맛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파닭꼬치도 팔고 그냥 왕닭꼬치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파는데 그래서 카페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길이 뭐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가는 내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일상에 정말 작은 행복이죠. 네, 별거 아니지만 뭐 닭꼬치가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막 뭔가 특이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던가 뭐 엄청 뭐 고급 요리라던가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그걸 상상을 함으로 인해서 너무 그냥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그 5분 동안이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이걸 사서 가져가면 유자 씨가 좋아하겠지. 그리고 이걸 펼쳐놓고 같이 닭꼬치를 하나씩 뜯으면서 뭐 재밌는 유튜브 영상이나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너무 행복하겠지라는 이제 상상을 막 하면서 그리고 닭꼬치를 딱 가져갔을 때의 그 유자 씨의 표정과 그 리액션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유자 씨가. 그래서 이제 너무 들뜬 마음으로 갔는데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문을 닫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제가 12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닭꼬치 집에 문을 닫아가지고 닭꼬치는 못 먹고 그래서 원래는 그냥 집으로 오려고 했는데 뭔가 이 들뜬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뭘로라도 좀 이 치유를 좀 받고 싶다. 내 마음은 이미 이제 흥분이 되어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냥 오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그 상점, 그러니까 가게들이 문을 닫았었는데 한 군데에서 그 닭강정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닭강정을 이제 하나 사서 집으로 왔죠. 중짜리가 8,000원이고 대짜리가 14,000원이었는데 중짜리 박스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짜리 박스의 반 크기도 안 되는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중짜리는 너무 양이 적을 것 같아가지고 대짜리 하나 사서 들고 왔죠. 들고 오다가 중간에 CU 편의점에서 그 펩시 제로콜라 라임 맛 그거 500ml짜리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들고 쫄래쫄래 왔는데 그 콜라는 산 거는 아니고 뭐 그렇다고 훔친 건 당연히 아니고요. 예전에 그 편의점에서 제로콜라를 하나 샀는데 펩시 제로콜라를 1+1이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식이면 저는 2개를 다 들고 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편의점에다가 맡겨 놓을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저는 한 번도 이용을 해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어플도 막 깔고 뭔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안 했었는데 저번에 한번 이제 1+1이길래 하나는 이제 편의점에다가 킵을 해뒀죠. 네. 다른 편의점에서 사는 건데 그러니까 샀던 건데 다른 편의점에서 또 꺼내올 수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써보니까 별로 불편한 거 없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CU에서 했는데 CU 포켓인가 그런 어플을 좀 깔긴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래서 혹시라도 예전에 저처럼 1+1 뭔가 상품을 샀는데 하나를 킵하는 게 좀 경험이 없다 보니 두려워서 2개를 다 들고 오셨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편의점에서 맡겨보면 어떨까. 저는 유자차도 하나 더 킵이 되어 있습니다. 유자차도 예전에 1+1 했던 거를 하나 샀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종종 1+1 하는 것들 있으면 사서 나머지 하나는 킵을 해놓고 다음에 좀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게 사람이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 별게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지만 네. 물 한 잔 마실게요. 그리고 이제 들고 와서 유자 씨랑 유튜브 영상 보면서 맛있게 먹었죠, 닭강정을. 그 뜬뜬이라고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유재석 씨 나오는 거기에 이제 양세찬 씨랑 유재석 씨랑 아이유 씨 이렇게 세 명이 나와가지고 토크쇼를 하더라고요. 아이유 씨가 이번에 뭐 미니 앨범이 새로 나온 것 같던데. 그래서 뭐 홍보차 뭐 겸사겸사 나온 거겠죠. 사실 서로 좋죠.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에서는 아이유 씨 같은 인기 가수를 모실 수 있으니까 뭐 조회수도 잘 나올 테고 여러 가지로 좋고, 아이유 씨 같은 경우도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가 조회수가 정말 넘사벽으로 많이 나오니까 막 몇백만 뷰씩 나오니까 나오면 홍보도 많이 될 테고 그래서 정말 서로 좋은 게 아닌가 싶은. 그리고 최민식 씨가 유퀴즈에 나왔는데 그것도 영상을 조금 뜨문뜨문 봤거든요. 근데 뭔가 예전에도 뭐 그런 식으로 많이들 했겠지만은 요즘에는 그 영화 배우들이 유튜브 채널은 아니지. 네. 유퀴즈는 유튜브 채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튜브 이제 하는 다른 채널들에 막 나와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네.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지만 예전보다는 영화 배우들이 유튜브 채널에까지 나와서 홍보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여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쪽 업계의 사정들 뭔가 예전만큼은 이제 영화 쪽이 좀 잘 되지 않으니까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좀 더 배우들도 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닐까. 뭔가 코로나 때 이후로 극장을 좀 더 이제 많이 안 가게 됐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데이트할 때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전에는 진짜 코로나 전만 해도 그냥 사실 데이트를 하면 맛있는 거 먹고 진짜 영화 보고 막 커피 먹고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좀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한 이제 20, 30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데이트를 하는지 혹시라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 결혼을 안 하셨지만 연애는 하고 있는 20, 30대, 뭐 40대 분들이 계시다면 요즘에는 데이트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보통 하윤이랑 같이 이제 셋이 돌아다니니까 둘이서 데이트를 어떻게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는 둘이서 데이트를 한다고 해도 요즘에 집 알아보러 다니느라고 그냥 부동산 임장 다니고 이게 사실 데이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궁금하네요. 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확실히 목 상태가 안 좋긴 한가 봐요. 목이 계속 좀 따끔따끔 거려가지고 평소보다 더 따끔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좀 자주 마시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하윤이랑 유자씨랑 같이 처가댁에 갔어요. 하윤이가 차에 타자마자 잠에 들더라고요. 한 10시 반 정도 이때쯤 출발을 했는데 평일에는 하윤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면 12시 반이나 1시 정도에 자서 한 2시간 정도 자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낮잠을 한 번 정도 자는데 주말에는 꼭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한 번 더 자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보통 이제 2번 정도 자는 편이고, 근데 이제 뭔가 수면 교육에 뭐
기본이랄까요? 기초랄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수면 패턴이나 수면 시간을 좀 통일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평일에는 뭐 저희가 그 어린이집 낮잠 스케줄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주말에도 1시 정도에 한 번 정도 자는 걸로 맞춰보려고 했는데 많이 좀 보채더라고요. 힘들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주말에는 보통 이제 한 두 번 이상 자는 것 같아요. 보통 두 번. 근데 좀 요즘에 신기한 거는 예전에는 하윤이가 졸리면 카시트에서 엄청 울고 보채고 카시트를 좀 싫어하고 그리고 밥 먹인 상태이고 잠도 잔 상태이고 기저귀도 간 상태에서 카시트를 타도 카시트를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막 나오려고 하고 계속 보채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카시트를 조금 좋아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오늘도 유자씨가 일단 안고 타서 카시트에 이제 앉히려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카시트로 막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카시트에 타고 싶어 하는 그런 뭔가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시트에다가 앉혀줬더니 별다른 반항도 하지 않고 잘 앉더라고요. 앉자마자 거의 이제 바로 잠들어가지고 처가 때까지 오는 내내 좀 잤는데 아무튼 뭐 좋은 거죠. 아기가 카시트를 이제 더 좋아하게 됐다는 거는. 카시트 싫어해가지고 진짜 좀 곤욕인 그런 엄마 아빠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윤이도 얼마 전까지는 카시트를 싫어하는 아기였는데 요즘에는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좀 쭉 지속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처가댁에 도착을 했는데도 계속 자가지고 저는 먼저 위로 올라오고 유자씨가 차에서 하윤이를 조금 더 재우다가 올라왔어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영상이 올라가야 되는 날인데 영상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아침에 원래 업로드를 하고 온다는 게 깜빡해가지고 그 차에 타고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알아가지고 노트북만 집에 가서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유자씨가 하윤이 차에서 잠깐 재우는 사이에 저는 올라와서 영상 업로드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맥북 에어로 이제 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뭐 무거운 편집을 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데 영상이 한 25분 이상 되면은 조금 뭔가 좀 버벅이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영상을 렌더링을 걸었는데 막판에 한 10분 정도가 그냥 까만 화면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려도 막 한 1, 2%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영상이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그런 좀 오류 같은 게 생겨가지고 어제도 정말 하루 종일 좀 생쇼를 했었었는데 아무튼 잘 돼서 잘 올렸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좀 좋아해주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유자씨는 친정 도착해서 간단하게 점심을 좀 먹었고 저는 치킨이 소화가 잘 안 됐는지 배가 거의 안 고파가지고 점심은 먹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유자씨 점심 먹고 나서 부동산 또 임장을 갔습니다. 저희 이제 이사 갈 곳 좀 알아보려고 저번에 죽전이랑 뭐 오리역 쪽 그쪽을 한번 갔었고 오늘은 이제 계획은 신갈, 상갈, 영통 이쪽을 좀 둘러보러 나왔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신갈밖에 못 가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신갈을 제일 이제 먼저 갔고 신갈이 수인 분당선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그 신분당선이 있고 그 옆쪽으로 좀 노랗게 수인 분당선이 있는데
오리역까지 되게 가깝거든요. 신갈역에서. 같은 라인이기도 하고. 지하철로 뭐 지하철 시간만 뭐 한 15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역까지 걸어가고 뭐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다 하면은 한 30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던데. 그리고 신갈역 근처에서 오리역까지 한 번에 가는 마을버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부동산 앱에서 좀 둘러보니까 얼추 가격대가 맞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가격대랑. 그래서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 몇 개를 좀 둘러봤는데, 뭐 25평 정도 된 아파트들 월세가 한 3천에 110, 뭐 5천에 100, 뭐 이 정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이랑 얼추 맞아가지고 좀 이제 둘러봤고, 먼저 아파트 단지 2개를 둘러봤는데, 한 단지는 이제 5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였고, 다른 단지는 한 7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둘 다 되게 조용하고, 2021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나오던데, 이제 뭐 한 24, 5년 된 거죠. 근데도 그냥 깔끔하고, 단지도 조용하고, 그냥 되게 평범한, 그냥 그 시절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너무 단지가 조용하고, 놀이터들도 이제 군데군데 있고, 그리고 애기랑 같이 돌아다니는 엄마 아빠들도 좀 많이 보이고, 그래서 애기 키우는 집들도 좀 있겠구나 싶기도 했고, 그리고 단지 옆으로 초중고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역까지도 걸어서 뭐 동마다 다르겠지만 한 12분에서 한 15분 정도? 그 정도 이제 걸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저희가 부동산 통해서 내부를 들여다본 건 아니어가지고 안에는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저희 대충 이제 예상 가능하죠. 이제 집을 좀 보러 다니고 뭐 이제 하다 보니까 대충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사실 뭐 크게 뭐 막 수리를 다 하고 막 내부 인테리어를 싹 갈아엎고 뭐 이런 집들 아니라고 한다면 대충 인테리어 느낌이나 약간 노후화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좀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가서 내부도 한번 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거기 단지 2개를 보고 옆에 공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공원도 좀 둘러보고, 근데 공원이 저희가 가봤는데 그게 무슨 공원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낮은 동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공원 이름이 갈청공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역 바로 옆에 뭔가 그 넓이도 꽤 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공원이 있을까 하고 딱 갔더니 작은 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좀 산책로 같은 것도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뭐 운동기구 같은 것도 좀 있고 뭐 이런 식이긴 한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완전 평지의 그런 공원은 아니었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있는 게 어디예요, 사실. 이런 공원이 없는 곳들도 되게 많으니까.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그 공원 지나서 이제 역까지 걸어갔는데, 신갈역 근처는 뭐 로드뷰로 확인을 하고 가기는 했습니다만, 역 근처가 생각보다 뭐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통 제가 생각하는 지하철역은 역 근처로 뭔가 고층 빌딩들이 막 있고 상가들이 막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을 상상을 했었는데, 막상 역 근처로는 그냥 되게 평화로운, 상가도 거의 없고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들만 좀 있고 뭔가 그런 느낌이었었고, 그래서 거기서 기흥역 쪽으로 좀 이제 가다 보니까 한 중간쯤에 상가들이 좀 모여 있더라고요. 갔더니 뭐 스타벅스도 있고 파리바게트도 있고 베스킨라빈스도 있고 뭐 서브웨이도 있고 웬만한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다 이제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거기 조금 둘러보다가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상가들 좀 더 이제 둘러보고, 원래는 동네를 좀 더 둘러볼 생각이었는데 비가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둘러보진 못했고 이제 차로 돌아왔죠.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차로 와서 역 근처에서 단지 하나 마지막으로 차 안에서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그 신갈역 근처에 이름이 뭐였더라? 도서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용인 시립
기흥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도서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영상을 사람이 많아가지고 영상은 거의 찍질 못했는데 안에서는 되게 크고 한 3층 정도 되는 건물이었나? 되게 크고 깔끔하고 이용하기도 되게 좋아 보이고, 안에 1층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별도로 있었는데, 엄마 아빠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막 책도 읽고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뭔가 동네 자체가 되게 평화롭고 네. 그냥 깔끔하고 조용한데, 조금 이제 가면은 뭐 상가들도 있을 건 또 다 있고, 공원들도 그 옆에, 그 도서관 옆으로도 좀 꽤 큰 공원이 하나 있긴 한 것 같았는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비가 와가지고 그냥 뭔가 있을 거 다 있고, 뭔가 막 엄청난 무언가가 막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동네가 갖출 것들은 다 갖추고 있고 그냥 조용하고 깨끗하고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유자 씨랑 저랑 둘 다 보고 굉장히 네, 흡족했습니다. 여기라면은 살아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재밌었던 게 동네 공원에 길고양이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놀이터에. 그래서 유자 씨랑 저도 이제 구경하러 갔는데, 이 길고양이를 초등학생 여자 아이들 4명이 이제 둘러싸서 네, 추루를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4명이 다 제각기 자기 손에다가 추루를 하나씩 들고 고양이한테 막 먹이고 있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한 명 여자아이가 저희한테 한번 이거 추루 줘보실래요? 하면서 자기가 주던 추루를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자씨가 조금 이제 고양이한테 먹였는데, 그냥 뭔가 그 마음이 너무 예쁘더라고. 우리한테 그 추루를 권하는. 왜냐면은 어쨌든 자기도 자기 용돈으로 이제 추루를 샀을 거잖아요, 고양이를 주려고. 그래서 또 그 추루를 고양이한테 주는 그 행복한 그 기분을 추루가 이제 사라질 때까지만 느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100만큼의 사랑을 고양이에게 줄 수 있다고 치면, 저희한테 잠깐 이제 건네는 사이에 저희가 추루를 좀 먹였고, 추루가 사라진 만큼 자기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한 감정은 사라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뭔가 권하고 양보하고 이런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착해가지고 네. 덩달아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애들 4명 다 뭔가 너무 순수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이래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하윤이 키워서 저런 아이들처럼 되게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로 자라면 너무 좋겠다. 네. 이런 좀 흐뭇한 상상도 잠깐 동안 좀 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 사실 신갈역을 잘 모르니까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사실 아무런 기대나 이런 걸 안 하고 갔는데 너무 좋았고, 그리고 신갈역 밑으로 기흥역이라는 곳이 또 있는데 거기 주변에도 아파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쪽은 저희가 생각한 예산이랑 조금 안 맞아가지고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거기에 그 AK몰인가? 하여튼 그런 쇼핑몰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한 6층 정도 되는 높이였던 것 같은데 되게 좀 적당한 규모의 그런 쇼핑몰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막 스타필드나 뭐 이런 데들처럼 엄청나게 그런 대규모 막 쇼핑몰은 아니고 근데 꽤 크고 있을 거 다 있고 되게 그냥 괜찮은 곳인 것 같았고요. 혹시 만약에 신갈역에 살게 되면 되게 자주 가지 않을까. 뭐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긴 한데 차 타고 가기에는 충분히 거리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 옆으로 또 뭐 공원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신갈역 아파트들 둘러보고 기흥역에서 몰도 좀 둘러보고 하면서 뭔가 이곳에 우리가 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장인 장모님은 어쨌든 이제 광주로 가시게 됐지만
저희는 아직은 좀 고민 중이기 때문에 이곳에 살아도 참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광주까지도 차 타고 한 30분 정도? 뭐 못 갈 거리는 아니고 그래도 꽤 가까운 거리인 것 같고, 물론 출퇴근 시간엔 좀 더 막히겠지만 급하게 뭔가 일이 있어서 하윤이를 맡긴다거나 조금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에 그렇게까지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서 신갈 정도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상갈역이나 상갈 맞나? 기흥 밑에 또 여기 하나 있던데. 네, 맞네요. 상갈역도 한번 가보고, 영통역, 청명역 이런 데도 좀 더 가보고. 예전에 영통역, 청명역은 그냥 이제 차 안에서 간단히 둘러보긴 했었는데 동네를 많이 둘러보진 못했어요. 그때 갔을 때가 날씨도 너무 추웠던 날이었었고 하윤이도 같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둘러보고 그러지는 못했었는데, 다음에 가면은 한 번 더 둘러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실게요. 네. 그리고 오늘은 사연이 2개가 와 있습니다. 온지 조금 됐는데 한 열흘 정도. 그 중에 하나 정도 한번 읽어볼까 해서 가지고 왔고요. 안녕하세요, 강 과장님. 팬입니다. 네, 팬이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우시려나요? 3년 전부터 매주 영상 챙겨보고 있으니 이 정도면 팬이라고 해도 되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환영한다고 하셔서 용기 내서 매일 보내봅니다. 너무 노잼이라면 그냥 혼자만 슬쩍 읽어주세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이고 결혼한 지는 2년 되었어요. 미혼일 때는 강 과장님 채널만 봤었는데 결혼 후에는 상추씨 라디오 들으면서 집안일 하고 있어요. 출근길에도 듣는답니다. 강 과장님의 별거 없다는 일상이 저에게 너무 재밌어서 매일 상추씨가 업데이트되었나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안 하시면 서운하고 영상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으면 아쉽고 그래요. 가로 열고 길게 올리시라는 압박은 아닙니다. TMI로 저희 친정은 사당동이라 강 과장님이 공덕에서 사당 쪽으로 이사 오실 때 좀 기뻤어요. 제 신혼집은 안양이랍니다. 요즘 제 고민은 올해부터 임신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직장까지는 지하철로 편도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과연 내가 지옥철을 타고 출퇴근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아직 임신도 안 했지만 너무 두려워요. 저는 사무직인데 주 5일 9시에서 6시 근무이고, 임신하면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전에 옆자리 동료가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출퇴근길에 토할까봐 비닐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회사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던 기억이 나서 더 두려운 것 같아요. 다른 임신부 직원도 일하다 입덧 때문에 잠깐 누워있다가 다시 일하고, 다시 잠깐 눕고, 레몬 사탕과 탄산수로 연명하고, 출퇴근도 너무 걱정이지만 임신으로 근무시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있어도 업무량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 않는다는 점, 임산부라 야근 인정도 안 돼서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도 못 받는 문제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 일을 버리고 퇴근하더라고요. 주변 신혼부부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저만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민이라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건지. 미혼 시절 서울 살 때도 출근길 지옥철은 너무 힘들었는데 말이죠. 그냥 임신부터 하고 현실의 문제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하철에서 몸이 찌부돼도 아기가 괜찮으련지. 만삭의 몸으로 지하철을 타는 저를 상상하며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재택하는 회사가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강 과장님, 제 푸념글을 보내서 죄송하고 혹시 초소규모 팬미팅 하실 생각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응모해 보겠습니다. 하윤이가 통잠을 자길 바라면서 글을 마쳐요. 안녕히 계세요. 남현동에 다글다글이라고 닭강정집 맛있는데, 닭강정집이 있는데 맛있어요. 라고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닭강정집 추천까지 저희가 한번 기회 되면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와, 목이 많이 따갑네요. 감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큰일입니다. 아프면 안 되는데. 제 몸이 이제 저 혼자만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네. 3년 전부터 매주 영상 또 봐주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영상은 제가 이제 최대한 길게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고민이 임신을 생각을 하고 계신데, 임신하고 나서 출퇴근이 지하철로 편도 1시간 정도 이제 걸리다 보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참 진짜 힘든 일이지 않을까 싶고, 저도 회사 다니면서 팀 동료나 아니면은 다른 팀 동료들이 이제 임신해서 회사를 힘들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일단은 아까 또 고민 중에 하나가 지하철에서 몸이 찌부대도 아기가 괜찮으련지, 네, 이거는 일단 제 경험상 괜찮긴 합니다. 네, 아기는 그런 걸로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물론 이제 심하게 뭔가 이제 부딪히거나 이런 물리적인 뭔가 충격이 가해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러면 위험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출퇴근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건강상의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면 그냥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냥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겪었던, 제가 주워들었던 제 주변 사람들 이런 걸로는 이제 괜찮긴 한데,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산모의 좀 뭐랄까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긴 할 텐데. 그리고 입덧 같은 경우도 유자 씨도 입덧이 정말 심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닐봉지 챙겨 다니고, 유자 씨는 물론 출퇴근을 자주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고정이고, 많으면 한 2-3번 예전에 그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유자 씨는 그때 이제 공덕역에서가 아니구나. 어디서 했었지? 사당역에서였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종로 쪽에서도 아마 오리역까지 출퇴근을 조금 했었던 기간이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종로 쪽에 살다가 임신을 해서 사당동 쪽으로 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어쨌든 꽤 그래도 먼 거리를 출퇴근을 했었는데, 유자 씨는 원래 입덧이 아니어도 좀 약간 폐소공포증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 탔을 때 사람이 너무 많고 하면은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또 입덧도 되게 심했고 또 되게 오래 했어요. 유자 씨는 거의 보통 입덧이 끝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몇 주 차 되면 보통 서서히 사라진다고 하는데, 여자들이 그런 임신 호르몬에 이제 익숙해지면서. 근데 유자 씨는 거의 아기 낳기 전까지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이게 참 제가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게 참 사람마다 다 너무 달라가지고, 걱정을 참 이제 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제가 이제 옆에서 아기가 이제 임신을 하고 아기 낳고 키우고 이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저도 이제 일부분 참여하고 그러면서 느낀 거는, 이 임신과 출산과 육아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아기마다 다 다르고, 상황이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너무 이제 겁먹을 거 없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 왜냐면은 내 주변 지인이 겪었던 게 나한테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은 저희는 사실 하윤이 자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좀 받고 있는데, 저희 주변에 다른
이제 지인들, 애기들 보면 너무 잘 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다면, 임신을 하는 기간 동안에 되게 좀 뭔가 걱정을 많이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는 주변 지인들이 일단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 그래서 애기들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뭔가 이 다른 사람들의 좀 경험담이나 이런 거에 일단은 대비는 해야 되는데, 미리 너무 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일단은 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셨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출퇴근이 너무 힘든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은 대략이라도 좀 계획을 좀 세워본다던가 그런 거를 미리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아이를 갖기로 생각을 하신 거면 그 뒤에는 사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일단 좀 갖고 나서 그 상황 보면서 조금씩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아니면은 뭐 남편분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지만 뭐 차로 출퇴근을 좀 해주신다든지, 그게 만약에 남편분은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고, 직장 거리가 서로 멀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회사 다닐 때 동료 직원이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이제 가졌는데 조금 이제 출퇴근을 되게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아침에 출퇴근을 좀 차로 해주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그 밤에 일하고 그 낮에 좀 자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가지고, 아침에 어쨌든 출퇴근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었는데, 아니면은 뭐 남편분이랑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랑 뭐 회사 위치나 이런 거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미리 좀 아내분 회사랑 가까운 곳으로, 네, 이사를, 뭐 그렇게 사실 이사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네,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좀 계속하고 커리어를 좀 이어나가는 걸 좀 강력히 원하신다면 아내분 아예 회사 가까운 쪽으로 좀 이사를 가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물론 이제 남편분의 상황이나 자세한 상황은 제가 이제 모르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아이를 갖고 싶은 것도 생각이 크고 회사 생활도 좀 계속해서 잘 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단축 근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2시간인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자 씨도 그래서 그 기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신 기간 내내 되는 건 아니고 2시간 정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최대한 좀 신청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하면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또 그렇게 잘 안 놔두더라고. 뭔가 그 단축 근무가 된 만큼 업무량을 좀 조절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되면 너무 좋은데, 또 그렇게 안 해주는 회사들도 또 많다 보니까 단축 근무는 네가 알아서 하고 일은 또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진짜 답이 없는 거긴 한데, 그것도 어쨌든 회사랑 조금 이야기를 잘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딱히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저도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뭐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잘 대비를 좀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시뮬레이션을 미리 한번 해보시고 남편분과도 상의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글로 좀 정리를 좀 해보신다던가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면 좀 주변에 운동을 진짜 많이 하시고 열심히 이제 하셨던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신데 그분은 거의
거의 입덧도 없으셨고, 그냥 보통 이제 흔히 임산부들이 겪는 그런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그런 고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거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쨌든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운동을 좀 빡세게 좀 몇 달이라도 열심히 좀 하신 다음에 몸을 좀 만들고 아이를 이제 가지시면 조금 덜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물론 이제 뭐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입덧이 없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자 씨 같은 경우는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덧이 좀 심했나 그런 생각 좀 들고, 어쨌든 본인의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또 운동을 많이 하고 열심히 또 하다 보면은 그런 임신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힘든 부분들을 조금 이제 줄일 수도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 지인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 그게 운동이라고 한다면,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임신을 하고 운동을 너무 해버리면 그것도 당연히 이제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사실 또 안 되고, 원래 이제 많이 했던 사람은 아이를 가지고 나서도 운동을 좀 어느 정도 해도 그게 좀 뭔가, 저도 뭐 이런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회사 근처로 이사가 가능하신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회사 근처로 또 이사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이러면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어느 정도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할 텐데, 너무 그 걱정을 많이 키워가지고 그 걱정이 막 이렇게 잡아먹히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미리 너무 불안해하고 하다 보면 뭐 임신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나에게 내가 주워들은 이야기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마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또 사연이 하나 더 와 있는데, 요거는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한 53분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그럼 들어가세요.